자, 가끔 살펴보는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SK바이오 사이언스, 제넥신입니다. 얼마 전에 이 치매 관련해서 조금 제가 안 좋은 기사가 하나 있더랬는데 큰 영향 없죠. 자, FDA가 치매 치료제 승인 과정에서 감찰 조사를 전격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예전에 피플바이오가 한번 날아간 적이 있죠, 주가가. 여기 보시면 이날인데 일봉에서. 자, 이날 이제 29% 상한가 꼬리다가 갔다 다음날 바로 21%. 요때 변동폭만 해도 한 4, 50%가 될 정도로 굉장히 강했죠.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강했을 때, 이 사실은 미국에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이슈가 뭐냐면 바로 요렇게 이제 이 FDA 치매 치료제가 승인이 난 거죠. 근데 요거에 대한 감찰 조사가 전격적으로 요청이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됐나 좀 봐야 되는데. 자, 이 피플바이오가 자, 요렇게 200억 후속 투자를 받았죠. 이렇게 후속 투자를 받았는데 상당히 좋은 일이죠. 자, 이 대삼그룹 계열 벤처 캐피탈 UTC 인베스트먼트가 피플바이오에 후속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2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죠. 이 피플바이오가 IPO 1년 만에 580억을 도달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약 개발에 자, 도전한다는 알츠하이머 진단업체 피플바이오가 기업 공개에서 1년도 안 된 시점에 580억을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 아두카두마 승인을 기점으로 자,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사업을 본격 키우기 위해서라고 하죠. 어, 아까 말씀드린 요렇게 이제 이 FDA 알츠하이머 신약 요 승인의 피플바이오 푸처케미 급등했는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피플바이오 푸처케미 이렇게 이제 이 진단, 그러니까 피플바이오 혈액 하나로 다 진단한다는 거죠. 이분이 그 알츠하이머인지 아닌지 피를 뽑아서 이 혈액 한 방울로 이제 알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게 피플바이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관련해서 크게 잘 움직였는데 이 세계 최초 혈액 기반 치매 진단 피플바이오에서 예전에 이 바이오 위클리에도 나온 적이 있죠. 지금 이제 주가 위치를 보면 자, 항상 현재 주가 시장 월봉에서 본다고 그랬죠. 아직 5개월 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이렇게 주식은 이 5개월 선 잘 지켜줄 때가 중요해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 5개월 선 잘 지켜주고 있어. 위에 있을 거야. 그럼 잘 지켜주고 있고 5개월 선의 가격이 24,600원이에요. 이렇게 24,600원인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26,000원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5개월 선이 잘 지켜주고 있고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5선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주식은 5주선 회복할 때가 제일 좋죠. 5주선에 회복을 해줘야 바로 자 중기 추세의 상승이 확정이 돼요. 우리 돌아나갈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됐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평선 세개를 동시에 땅 뚫었습니다. 5일선, 11선, 21선. 그러니까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피플바이오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제가 항상 이 피플바이오랑 같이 찍는 종목 중에 박셀바이오가 있죠. 근데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박셀바이오죠. 왜 그러냐면 이 박셀바이오는 원체 많이 올라갔었어요. 물론 많이 올라갔다 해서 못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추세가 깨져 있죠. 자, 이 박셀바이오 이게 월봉 차트인데 이 주가가 만 원 하던 주가가 이렇게 30만 원, 즉 30배 올라간 거죠. 물론 주식이라는 게 50배도 갈 수 있고 100배도 갈 수 있고 1000배도 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게 있죠. 이 고점에 물리시는 분들이 이제 꼭 이제 어떻게 하시는 말씀인 건데 더 올라갈지 모르지. 뭐 어떻게 더 올라갈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하지만 객관적으로 주식은 봐야 되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만약 혹시 이 물리신 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제가 위로해 드리느냐고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예전처럼 다시 30배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영상에 의미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딱 써 있죠. 최저점 만 원. 이렇게 떠 있고 이렇게 고점이 얼마냐면 이렇게 29만 9,700원. 정확히 30배 가까이 찍은 거예요, 주식이.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데, 30배 가까이 찍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력들 입장에서는 자, 많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낸 편이고 조정이 들어왔죠. 이 조정이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바로 5개월선이에요, 이렇게. 5개월선을 깨지 않아야 되는데, 이 5개월선을 깨면서 그냥 추세가 깨졌죠. 그러면 거꾸로 5개월선을 돌려놔야 추세가 돌아가는데, 5개월선의 가격이 95,000원 이제 회복 못 해주고 있죠. 이러니까 주가가 조금 더 밀리는 좀 위험한 상황이고, 주봉에서 역시 중기 추세 확정이 되는 이렇게 옷을 회복해 줘야 되는데 이때 회복해서 안착 깨고 돌아 나갔으면 되는데 이렇게 또 깼죠. 그러니까 추세가 5주선 밑에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5주선을 깬다는 것은 위험해서 이 5주선에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못 해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최저점을 다시 찍었죠. 이렇게 꾸준히 자 우하향하고 있는데 주식은 항상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우하향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5월 3일에 저점이 85,200원인데 지금 저점이 84,000원까지 다시 최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신규 진입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신규 진입하려면 이렇게 5개월 선에도 회복해주고 추세가 틀었을 때 하는 거예요. 주식이 무조건 싸다고. 자, 30만 원 하던 30만 원 하던 주식이 이제 8만 원이네. 싸네 이게 아니고요. 만 원 하던 주식이 아직도 8만 원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세가 돌아 나갈 때 매수하시는 게 좋고 추세가 돌아 나간다는 얘기는 결국 5주선이나 20주선을 회복해 준다는 얘기죠. 5주선, 20주선 이때 매수하시는 게 맞아요. 물론 박셀바이오가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자, 얼마 전에 박셀바이오 트라이얼 인포메스트 있어요. 정밀의료 MOU를 자, 체결하였습니다. 이 간암치료제에 대한 이제 신속한 글로벌 인상에 나서기로 했죠. 이 기사가 7월 1일 기사예요. 그래서 디지털데이 기반 컨설팅사 아까 얘기한 트라이얼 인포메틱스 선을 잡았고 간암치료제 박스NKHC 임상 2회 이상 환자 상태를 정밀 분석할 수 있는 걸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간암치료제 현의 국제 세포치료학회에 발표를 했고 이럴 정도로 박셀바이오가 나쁜 회사는 아니죠. 간암 재발 치료제 청신호, 이준행, 뭐 조기 신호 상용화를 기대한다고 이렇게 회장님께서도 말씀도 했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모든 뉴스가 이렇게 있는데 왜 떨어졌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저게 많이 선반영된 거죠. 만 원짜리 주가 30만 원 갔으니까. 그래서 추세를 돌려놓을 때까지는 아직 아무것도 안 제일 좋고 일단 최저점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겠죠. 지금 13,000원, 84,000원 대니까 위험한 상태니까 추세를 완벽히 돌려놓을 때까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추세를 돌려놓을 때 최소한 월봉에서 5개월선 돌파 안착이라도 해놓을 때 매수하시는 게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SK바사, 자, 백신 불균형을 해석하기로 따릅니다. 노바백스 관련주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여기 집단면역 영향력 주목해서 스탠리어크 세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안전성이 높고 일반 냉장 보관도 편리한 노바백스 묘에서 긴급 아닌 정식 허가 절차를 받았고 국내 4분기께 본격 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4분기 게임은 SK바사가 4분기 때 크게 움직일 수 있나요? 어쨌거나 자, 노바백스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유까지 백신을 공급하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신청했죠. 자, GPO10 국내 3상 준비, 그리고 유럽, 동남아 등에서 글로벌 임상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를 보면 월봉에서 추세가 깨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잘 살아있는데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5선 이탈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이탈했죠. 요즘이 좀 리스크해서 5주선의 가격이 15만 7,500원이에요. 15만 7,500원. 15만 5천원이죠. 2,500원 남았어요. 오늘 목요일이죠. 그래서 오늘 목요일, 금요일 안에 이 위에만 깔끔하게 올려놓으면 사실 추세는 살아나요. 근데 이거 깨면 이전 저점까지 가고 해야 되고 특히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 가격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가 돼요. 이때 가격이 얼마냐면 15만 4,700원이에요. 그러니까 15만 5천원이니까 아직 1,000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이 밑으로 깨지지 않아요. 추세가 깨지지 않아요.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깨지 않아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저 자리는 깨면 안 돼. 그럼 절대 안 깨야 돼요. 그래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깨지 않을 자리 깼다 그럼 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깨지 않아야 될 가격은 15만 일단 단기적으로 봐도 15만 4천원대라는 거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봉에서는 박스권에 갇혀 있죠. 자, 깨지 않아야 될 가격이라는 게 결국은 박스권 하단 가격인 거죠. 모든 주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다? 그러면 주식이 무너지죠, 당연히. 근데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다? 여기는 새로운 지지선이 돼요. 그동안 매물대로 있던 박스권 상단에 새로운 지지선이 되고 박스권 깨면 여기는 저항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하단에 있는 거고요. 이 박스권 하단만 깨지 않으면 다시 또 올라가는 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제넥신을 보면 이렇게 이제 제넥신 툴젠 자 CAR NK 치료제 공동개발 계약을 이렇게 하는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이 제넥신이 안정선연합회에서 이 제넥신이 개발한 항암치료 보조제가 이제 안정성이 확인됐다는 좀 좋은 뉴스가 있었죠. 이게 7월 5일자 기사예요. 나쁘지 않은 기사고, 자, 제넥신이 특히 DNA 및 mRNA 백신 단점을 보완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이브리드 백신 특허 출원했죠. 사실 요새 mRNA 굉장히 핫하죠. 상당히 좋아요. 지금 mRNA 관련해서 종목들이 좋은데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델타 변이가 좀 문제죠. 여기다 델타 플러스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기울은 이건가요? 그 델타 플러스까지 나왔는데 이 델타 변이에 좀 강한 게 이 mRNA에 대한 얘기죠. mRNA. 그래서 우리 몸에 이 DNA는 거의 다 잘 아시고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RNA라는 게 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RNA에 메신저 M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제 바이러스 대체 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을 자주 취한 게 자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더나 화이자가 취한 방식인 이 mRNA 방식이 바로 좀 조금 좋다는 기사와 함께 mRNA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했었죠. 제가 한 mRNA 관련 신경 쓰라고 그랬는데 이 mRNA 진원생명과 아미노로직스 서린바이오 이연작 할 거 없이 전부 다 아미노로직스도 아니더라도 뭐 난리 났죠. 상한가하고 전부 다. 아이진, 올리페스, 나이백도 주가를 보면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이렇게 핫했었어요. 엄청 잘 올라가죠. 조정이 들어왔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mRNA 관련도 핫했는데 제넥신이 바로 이렇게 이제 mRNA, DNA 이렇게 단점 보완한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죠. 코로나19 백신 인도네시아 임상 2, 3상 승인도 했고 라고 이렇게 자 인도네시아 식약처 BPOM에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인 GX19A2NA의 임상 이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7일 날 밝혔습니다. 자, 제넥신의 주가를 보면 자, 월봉에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높은 위치는 아니죠, 다행히. 이렇게 높은 위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낮은 위치긴 한데 결국 추세를 뚫어줘야 될 20개월선 밑에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가 이 노랗게 거드린 게 20개월선이에요. 이 20개월선을 조금 뚫어주어야 됩니다. 근데 20개월선 못 뚫어주고 있고 가격으로 보면 97,000원이에요. 자, 가격으로 보면 97,000원인데 이 97,000원대를 조금 뚫어줘야 돼요. 지금 가격이 89,400원이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89,400원은 이 좀 상승을 해서 20개월선 돌파 안착을 해줘야 우리 추세 살아날 건데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살려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까 말씀드린 97,000 가격대 위에 있어야 되고 주봉에서 일단은 5주선을 좀 회복해 놨어요. 이렇게 회복을 해놨는데 문제는 주봉 5주선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20주선까지 완벽히 회복해 줘야 돼요. 20주선 가격이 자 98,000 아까 말씀드린 가격 그래야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바닥 다지기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깨지 않아야 돼. 이렇게 6월 11일 날 이때 이제 이후로다가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일봉에서 보면 급락했죠. 이렇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임상 실험하는 회사들은 반드시 리스크가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미국에서 크고 좋은 회사도 임상 실험을 한번 조금 실패하면 그냥 주가가 급락을 해버려요. 근데 이날도 이제 제넥신이 조금 유의미한 결과, 그러니까 아주 뭐 나쁜 건 아니지만 효과가 크게 이렇게 뭐 개선되지 않았다? 이런 뉴스 한 방울 그냥 무너진 거죠. 다행인 거는 이렇게 뭐 한컷까지 가지 않았죠. 16%대 급락을 했고, 이거 지금 복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떨어졌는데, 요 자리를 딱 이제 복귀하고 나가야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넥시엔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 또 월봉에서 위치가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월봉인데 고점에서 물렸으면 상당히 어려워요. 피곤하고, 이거 다 급락 맞아야 돼요. 근데 지금 매수한다는 거는 자 추세가 돌아 나와서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